안녕하십니까. 뉴욕 중앙일보 경제부장 박기수입니다. 이제 뭐 더운 여름도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는데요. 미국에서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11월까지 이제 선거 바람이 본격적으로 불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여러 가지 공약 가운데 모든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세금 정책 공약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공약의 가장 큰 차이는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. 지금 미국 사회,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겠지만 미국 사회의 가장 큰 어떤 이 경제적 이슈가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점점점 더 그 격차가 벌어진다는 데 대한 어떤 이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문제인데요.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 하는 어떤 그런 접근 방식에 있어서 두 사람이 가장 크게 차이가 납니다. 우선 이 부자들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물리겠다는 것이 클린턴의 입장입니다. 클린턴이 내놓은 내용을 보면 사실 납세자들의 한 95%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현행 이 세제를 그대로 거의 변화 없이 세율이 그대로 가고요. 대신에 이제 상위 5%에 해당되는 고소득자나 또는 자산이 많은 부자들에 대해서는 현행 세금 제도가 좀 잘못되어 있다.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을 좀 중하게 물리겠다는 게 클린턴의 입장이고, 반대로 트럼프의 입장은 지금 미국의 세금 자체가 너무 많다. 세율이 높아서 세율이 많으니까 세금을 낮춰서 전체적으로 부자들뿐만 아니라 중산층이나 저소득층 세금까지 다 낮춰서 세금 부담을 줄여서 사람들이 돈을 쓰게 해서 경제를 한번 살려보자라는 게 트럼프의 공약입니다.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클린턴은 이제 지금 현재 현행 세제상의 세율이 소득에 따라서 이제 7단계의 세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 중에 제일 높은 세율이 39.6%인데 클린턴은 기본적으로 여기에다가 한 단계의 세율을 더 넣자는 겁니다. 부부 합산일 경우에 500만 달러, 부부 별도로 하면 250만 달러 이상의 조정 총소득 AGI, 그러니까 소득 공제를 뺀 소득이 되겠죠. 인 경우에는 500만 달러가 넘을 경우에는 부부가 추가로 4%의 할증 세율을 적용해서 최고 세율을 43.6%로 높이겠다는 거고요. 또 클린턴 같은 경우는 유효 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소득 중에 근로소득도 있겠지만 자본소득도 있고, 자본소득은 지금 굉장히 율이 낮습니다. 20%가 안 되는데, 그래서 실제 많은 부자들이 이 자산에서 오는 소득에는 굉장히 주식이라든지 또는 다른 부동산이라든지 다른 이 소득에서 오는 자산에서 오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난번 공화당 대선 주자였던 미tt 롬니 같은 경우도 세율이 17% 정도밖에, 유효 세율은 17%밖에 안 된 거죠. 자기가 번 돈에.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100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들은 무조건 하고 유효 세율을 30%로 이상으로 높이자라는 게 또 클린턴이 제안한 거고요. 또 한 가지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룰을 소위 말해서 버핏 룰이라고 합니다. 버핏이 자기 비서보다 자기 유효 세율이 낮다고 해서 이건 좀 불공평하다고 얘기를 한 데서 유래가 된 거고요. 클린턴은 이거 외에도 이제 각종 면제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을 두자. 그걸 한 28% 정도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안을 내놨고, 근데 이제 문제는 클린턴이 제시한 이런 아이디어를 따를 경우에 연방 정부의 세수는 굉장히 늘어납니다. 지금 현재 한 10년 동안에 1조 1000억 달러 정도 세금을 더 부자들한테 거둘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, 그것으로 다른 여러 가지 복지 정책도 펴겠다라는 건데, 문제는 뭐냐면 클린턴의 의도는 좋지만 클린턴 같은 경우는 이
현재 미국 정치 구조상 이 연방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가 공화당 주도이기 때문에 현재 이게 과연 성사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또 이 의회 선거 결과를 봐야 되는데, 특히 하원에서 이 세금 관계되는 법안은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원은 지금 뭐 계속 공화당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현실적으로 시행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게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. 반대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을 계속 대폭 줄이는 건데, 세율을 그냥 세 가지로 12%, 25%, 33%로 나누자는 겁니다. 세 가지 단계로 하되, 그 중에서 특히나 개인은 25,000달러, 부부일 경우에 5만 달러인 경우에는 표준 공제액을 현재 한 4배 수준으로 올려가지고 개인 25,000, 부부 5만 달러까지는 아예 표준 공제액을 그까지 올려서 다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미국 전체 가구의 거의 절반인 7,500만 가구가 세금을 안 내게 됩니다. 그래서 뭐 그 취지는 좋아서 찬성을 많이 받을 수는 있는데, 문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세금을 적게 거둘 경우에 그 나라의 살림은 뭘로 사느냐, 그게 이제 크게 문제가 되는데, 현재 추정키로는 10년 동안 한 3조 달러 이상의 이 세금 손실이, 그러니까 세수 손실이 있을 건데, 이걸 어떻게 보충할 거냐라는 그런 안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, 트럼프가. 그래서 이거는 뭐 내용이 어떻든 간에 좀 비현실적인 방법이 아니냐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근데 뭐 아직까지는 그에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. 또 한 가지 이제 뭐 추가적으로 하면, 이제 클린턴 같은 경우는 부자들이 많이 이제 벌어들이는 소득의 소스인 자본 이득, 그러니까 뭐 부동산이든 또는 뭐 주식이든 어떤 이 근로소득이 아닌 자산에서 오는 소득, 그러니까 자본 소득에 대해서는 최소한 지금은 1년 이상만 갖고 있어도 장기 자본 이득이라고 해서 굉장히 낮은 이 세율 한 20% 정도 되는데요. 그걸 적용받는데, 이걸 최소 한 6년 이상은 가야 지금과 같은 낮은 세율을 적용시키자라는 게 클린턴 입장이고요. 반대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 자본이득 세율도 세 단계로 하는데 최고 세율이 20%로 이것도 낮추자는 겁니다. 뭐 이것도 10%, 15%, 20% 이렇게 낮춰서 결국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낮추자는 게 트럼프 입장입니다. 또 한 가지 이제 개인과 관련해서는 그 상속세 또는 증여세, 그러니까 클린턴 같은 경우는 현재의 상속세가 개인 545만 달러, 부부 같은 경우는 1,090만 달러까지 이렇게 평생 동안 그 누적해서 이 면제가 되는데, 또 세금이 면세가 되는 거죠. 근데 그 한도를 개인 350만 달러, 부부일 경우는 700만 달러로 낮추고, 앞으로 물가가 오르더라도 조정을 하지 않도록 하자. 그리고 최고 세율도 45%로 높이고, 또 증여세, 자식한테 대한 증여세 같은 경우도 평생 100만 달러 이상 일 경우는 세금을 물리겠다, 100만 달러까지만 면세해 주겠다라는 게 입장입니다. 반면에 트럼프는 상속세라는 것 자체가 힘들게 벌어서 내가 힘들게 번 돈 자식한테 물려주는데 내가 왜 세금을 내야 되느냐 해서 아예 상속세는 그냥 사망세다라고 부르면서 이걸 아예 없애자라는 게 트럼프의 입장입니다. 뭐 기타 뭐 기업에 대한 세금 정책도 내놓긴 했는데, 그건 좀 더 복잡하니까 오늘 좀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고, 기본적으로 두 사람의 어떤 세금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라는 걸 아마 조금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린 걸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예,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른 경제정책 가지고 한번 다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